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에서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데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에서 삼보에 구애합니다.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에서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도세니를 손에 다와 담제 방배지를 담배주는 뜻에 고담대라 차세로 신도 빠빠라가와 예외 유무지진 공부제서 점린제 루주 통미에 제네사소나 용수 작배절라 다차셀 신다 전부니레리 주베 섬윤다와 자진 주베라 마노 용수 조베 네드베 담배주제 말면zel라드 강제 신대 수제 종하바 오도 리베 원주 자서버제 동아 덴베 다부 체주제 야와 yapse 숨라 소와데 잠베 도제 알라왕 주제 로르 봄사 이시 두제 담아 덴제 자저로 조제베제 바조 차나 베무로 솔와데 네. 이제 우리 불교의 사물의 체계 또는 불교의 과학 그 세 번째 제목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약간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물의 체계 혹은 과학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불교의 사물의 체계 혹은 불교의 과학 그 말입니다. 왜 여기서 혹자가 나오느냐 같은 말이에요. 불교의 사물의 체계라고 하는 거하고 불교의 과학이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의 사물의 체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불교의 과학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같은 말. 네. 그러면 불교의 과학, 불교의 철학, 불교의 수행 제자님께서 이 팔만대장경 불교 전체를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 표현이 조자님께서 처음 만드신 표현입니다. 내용은 본래 팔만대장경에 다 들어있지만 불교를 이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조자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불교적 과학, 불교적 철학, 불교적 수행. 불교적 수행, 불교의 수행은 불교 신자들만 믿고 따라야 되니까 불교 신자, 불자들에게 해당되고 불자 아닌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불교적 과학, 불교적 철학. 그 누구나 이걸 공부하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꼭 불자 아니더라도 그리고 종교 없어도 이 과학 측면에서 불교의 과학, 불교의 철학, 사상 공부해도
이익이 된다. 예. 그러면 불교의 과학이 뭡니까? 라고 하면, 불교의 과학이, 이제, 물질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 이 두 가지에 대해 불교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예. 불교의 사물의 체계, 이렇게 표현, 사물의 체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예. 근도 과학 가운데 근에 해당돼요. 존재론이에요. 예. 그 존재론 안에 존재가 두 가지예요. 불교에서 존재에 두 가지 있다고 해요. 예. 사물하고, 물질하고 정신. 그 불교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경, 유경, 이렇게 표현한다. 마음과 마음의 대상,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그래서, 세 가지, 나누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일단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불교의 과학, 불교의 철학, 불교의 수행, 이렇게. 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지 이 얘기들이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공부한 거예요. 예. 왜 따로 과학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현대인에게 이 종교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과학 측면에서 현대인에게 접근하라고 해요. 포주라고 할까요? 뭐 그냥 하나의 교육으로 생각해서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좀 더 평화로워지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마음 동기로 시작하신 거입니다. 존재의 마음. 그러니까 이 서문, 존재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서문, 그것도 10년 전에. 서문은 10년 전에 썼지만 과학적인 이런 생각은 4, 50년 전부터 존재님께서 벌써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읽고 보면 존재님의 마음은 느껴져요. 우리는. 네. 존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지. 예. 그리고 존재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한국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도구자라고 해요. 도를 구하는 사람. 맞아요? 구도자. 구도자라고 하잖아. 일단 우리는 구도자라고 해야 되잖아. 도를 구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수행 잘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참 의미 있게 잘 살 수 있는지. 그 구도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구도자. 그리고 어제 우리 공부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선종하고 교종 이런 두 가지로 나눠요. 선과 교. 교종은 교는 교학, 교육, 교학. 공부하는 하린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강원에서 4년, 한국에 요즘 학인 스님, 하린 스님 이거 빨리 하니까 학인 스님. 어쨌든 4년 일을 해요. 티베트 강원에는 17년입니다. 지금도 17년보다 좀 더 일찍 하면 저 같은 경우는 13년 정도. 종가 라디오 rum부치께서도 7, 8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티베트 본토에서. rum부치이시니까 특별한 혜택이 좀 있나 봐요.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남부인도 우리 공부할 때도 rum부치 스님, 일반 스님은 1년에 시험 한 번씩 1학년, 2학년, 1년에 한 번, 1학기야, 학기. 하나하나밖에 올라갈 수 없어요, 어쨌든. rum부치 스님들의 경우는 자기가 할 수만 있는 뛸 수 있어요. 네. 1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공부해서 3학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여기 이제 존재는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도자라고 해도 되고, 진실이 뭔지, 이렇게, 탐구 또는, 찾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 조건 갖춰야 한다. 앞에 갔어요. 사람은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중요하다. 그거 믿고, 의지해야 하는. 그 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언어적인 그런 게 아니라 뜻을 의지해야 한다. 뜻을 또 두 가지, 불요의 말고 요의. 요의도 두 가지. 이제 문사의 지혜만에 머무지 말고 수의 지혜, 경험으로 하는 그런 지혜까지 의지해서 가야 한다. 이거 끝나고 이제 이런 분석하는데 방식이 또 네 가지 있다. 분석하는 방식. 우리가 이제 도를 구할 때처럼 진실이 뭔지, 이제 공이 뭔지 이렇게 분석할 때 이 네 가지 이치를 알아야 한다. 이게 네 가지 이치. 이거 한문으로 이게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의 이치, 두 번째는 인과의 이치, 세 번째는 작용 또는 성분의 이치, 성질이라고 해요. 성질의 이치라고, 성질. 이 세 가지 결론은 마지막 논리의 이치. 그거 보고, 우리한테 맞는 거 뭔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뭔지, 해서는 안 되는 거 뭔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네 가지 이치. 네 가지 이치 중에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아까 이제 첫 번째 아까 그 읽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글자 그대로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서 전재님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재님 말씀 이 지구의 근본 지den기 좀실라서 짜외 지den기 좀실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근본적인 근본적인 원이라고 하가 어떻게 만들게 되어 있는 그 시초는 없다고 해요. 맞아요? 시초도 없고 끝이도 없다. 그거는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외 지den기 좀실로 통도해봐. 세제 제발 마세. 예.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자연 이치에 보면 근본적인 일단 일시적인 이런 시작과 끝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이라고 해야 돼요. 근본적인 거라고 해야 돼요. 시작과 끝이 없다고 하는 거.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세간에 무시 무종이라고 많이 들은 말 있잖아요. 무시 시작이 없다. 무종 끝이 없다. 시작과 끝도 없다고. 이 불교의 근본적인 사상 또는 자연의 이치라고 불교에서 볼 때는 이게 자연의 이치라고. 왜 시작 없어요? 왜 끝이 없어요? 하면 그는 자연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 그러면 시작이 없는 거하고 끝이 없는 거, 일단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물이라고 하면 이제, 물체하고 정신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물체의 경우, 이제, 여기는 유색이라고 나오죠? 네. 예, 유색은 물질을 의미하는 거. 11가지 물질. 11가지 물질가 뭡니까? 오근, 오경, 무표색. 11가지 색. 오경이 뭡니까? 색, 성, 향, 미, 초. 이거 다 물질이라고 해요. 네. 오근은 뭡니까? 아니, 빛을
신. 이 10가지 하고 여기 더하기 무표색이라고 해요. 무표색. 이 무표색, 무표색에 대해 또 따로 공부해야 돼요. 이 무표색에 대해도 이해가 많아요. 엄청나요. 어쨌든 이 물질이라고 할 때 이런 11가지예요. 물질. 이 11가지 속에 물질 다 들어가요. 이제 이 11가지를 다시 풀으라고 해야 돼요. 다시 나누면 55죠. 예, 55라고 해요. 맞죠? 55 맞죠? 55죠. 55까지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이제 하나하나 뭔지를 표 만들고 정의하고 이래 해서 여러 번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이제 어디 찾아가지고 공채에다가 써가지고 뭐 있는지 이게 기본으로 이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기초도 되고, 이게 미찬이라고 해요? 미천. 장사하는데, 공부하는데 미천입니다. 공부하는데 미천입니다. 이거 55개가 뭔지. 그러니까 이런 유세라고 해도 되고, 이 물질의 근본적인, 이제, 근본적인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어떤 시작 같은 거, 시초 같은 거,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물질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이런 처음과 끝이 이렇게 그냥 말은 할 수 있지만, 맞죠? 일반 우리는, 여기, 예를 들면 이거 광성사, 우리 이거 법당, 여기 절터가 처음 언제 생겨서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처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이런 거는 말할 수 있지만, 말해도 되지만, 근본적인 시초와 끝이는 말할 수 없다고 해요. 맞아요? 자외 수증기 좀질로 통문할 수 없다. 왜? 시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고 하면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한 거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시작이 원인이 없게 되는, 시작이 있다고 하면 그 시작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면 원인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작이니까, 처음이니까, 최초이니까, 최초라고 하면 그 전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 전에 없다는 말에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면 이제 이거는 불가사의합니다. 아니면 모릅니다. 이렇게 나도 아니면 이것도 자연입니다라고 할까요? 이제 오늘 과학적으로는 지구의 시작이 뭡니까? 빅뱅. 빅뱅이 뭡니까? 물질 두 개 이거 총도하는 소리. 이거 할 때 빅뱅이라고 해요. 폭발하는 소리가 빅뱅이에요. 빅뱅은 영어식 표현이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거 또 쾅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쾅이죠, 쾅. 지구의 시작이 뭡니까? 쾅입니다라고. 그 말이 돼요. 쾅으로부터 이거 큰 물질 두 개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크게 소리 폭발을 해 가지고 이제 시작했다고 해요. 그 시작 맞아요? 그 왜 폭발했어요? 왜 콩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하면 아직 의문이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일단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작은 언제요? 생일날에 우리가 시작한 거야? 생일 아니에요, 그날. 우리 태어나는 그날이. 그날에 시작한 거, 그 전에 없어요. 그 전에 뱃속이잖아요.
배 밖에 나오는 그 시자지, 시자 아니잖아요. 배 속에 언제 시작했어요? 이제 정자 난자에게 의식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요. 그거 배 속이 시자지. 그거 시자입니까? 다시 물어봐. 시자 아니잖아요. 왜 정자와 난자 만났어요? 왜 식이 거기 들어가서요? 하면 이것도 끝이 없어요. 그러고 올라가면 근본적인 시작이 없다고. 무시, 무종. 물질도 그리고 정신도 마찬가지. 물질의 시작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시작이 원인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창조주가 했다라고 창조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작이 있다 하면 그 시작이 원인이 없다 하거나 아니면 창조주가 만들었다 그 두 가지밖에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러면 창조주가 만들었다 말이 돼요? 믿어도 되지만 논리가 안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논리가 안 맞는 거야? 창조주 누가 창조했어요? 창조주는 창조할 필요 없어요. 창조주 벌레부터 창조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벌레부터 어떻게 창조주입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논리에 안 맞아요. 창조주가 이렇게 창조할 수 있으면 다 행복하게 창조해야지. 왜 힘들게 이렇게 창조해요? 다 행복하게 다 극락만 만들고 지옥 안 만들면 좋잖아요. 맞아요? 왜 지옥 만드는 거예요? 극락만 만들고 다들 행복하게 거기에 공부도 안 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창조하면 되잖아. 천지천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나온 거니까 창조주는 불교에서는 인정 못해요. 논리에 안 맞아요. 그리고 원인이 없다고 하면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 없어요. 그 원인이 또 다른 원인, 그 원인이 또 다른 원인 해서 원인이 시작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종. 그것도 일시적인 시작과 끝은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시작과 끝이 없다라고 하는 물질도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정신세계, 마음에 대해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까 여기서. 경험의 본질에 가진 의식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험의 본질을 가진 의식이 또 시작이 있다면 일어나잖아요. 용담지 단이지 남시에서 티베트 말로 경험의 본질을 가진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이 마음이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경험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국말로는 이해 못해요. 이거 제가 볼 때. 그 의식이라고 하면 티베트 말로는 용짬이라고 하는데 이게 용하면 경험 이렇게 글 그대로 번역한 한 거예요. 경험의 본질을 가진 의식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 저도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라고 하는 것보다 뭐라고 이거 번역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 적절하지 않다 하면 적절한 번역 말해 보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용자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용자비 단위지에서 식이 정의를 내는 거예요. 식이라고 하면 용짬이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는 용짬이라고 하면 용짬 어떻게 번역할까요? 용짬지 단위지에서 단위 용짬이라고 하면 식이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식이 정의 뭡니까? 식이라고 하면 명료하면 명료하면 무슨 말이에요? 발고 셀신, 릭바 이런 거 해요. 발고 명료하고 그 식이요? 식이 밝아요?
분별식도 밝아요? 어? 식이 정이 어떻게 내려야 돼요? 예, 식이. 늘 식을 사용하고, 식을 늘 쓰고 있지만, 막상 식이 정이 내려라 하면 식이 정이 못 내리는 거예요, 우리. 모르다고 해야 돼요, 식이 정이. 대변 말로는 용삼이 다니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셀신 릭바 시베세니, 릭바 로이세니. 식도 아까 5차 시간에 마음 10호 이거 만든 식이라고 해 우리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이라고 하지만 인식 또는 인재 대상을 취하는 거 이제 대상을 취하는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거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자신의 마음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할까요? 어떻게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요. 내 마음이 몰라요. 라고 해요. 내 마음이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꽃을 볼 때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꽃을 향하는 거예요. 꽃을 인식. 마음이 꽃을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경험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꽃을 경험한다 하면 마음이 무슨 꽃을 경험해요? 경험하면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경험만 생각하잖아요. 네, 이제 정전에서 이제 경험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받을 수, 느낌수, 느낀다, 받았다, 어떤 경험이라고 하죠. 느낌으로 받았다. 수의 입장에서 여기 경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용sab기도 이제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 식을 한번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식이 정해. 의식이라고 해도 되고 식이라고 해도 되고 식은 마음의 정의 한번 어떻게 내려요? 마음이 명료하고 아는 거라고 하잖아요. 인지잖아요. 인식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대상을 아는 거예요. 대상을 알고 경험하고 대상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알고 이거 다 같은 표현이라고 하시면 돼요. 대상 아는 거. 느낌이나 감각을 지닌 것, 뭐 이렇게 해도 느낌이나 감각 지니는 거. 네, 느낌이나 감각을 지닌 거. 그거 마음이라고, 일단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기관이라고 표현하잖아. 감각기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손으로 만지고입니까? 만지고, 마음으로 느끼고. 네. 그거 다 여기 경험이라고 이거 통틀어서 경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하는 뭔가 있잖아요. 그거 마음이에요. 마음은 따로 없고, 그거 바로 뭔가 볼 때 대상이 있어. 이거 꽃이 본다라고 하면, 이제 눈으로도 꽃이 보여요. 마음으로도 꽃이 보여요. 두 가지.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안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요. 눈으로만 보는 거 아니고 생각해요. 예. 머리로 또는 마음으로 그거 제6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식으로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본다는 그 동사입니다. 맞죠? 갔다 오다 보다. 무엇을 보느냐 하면 꽃 대상입니다. 보는 그 작용, 그 작용을 지닌 그 지닌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작용을 누가 가고 있어요? 이제 마음이 가고 있다. 작용하는 그 주인공은 마음이에요. 이제. 네. 근데 꽃을 볼 때 누구 작용해요? 안식이 작용해요. 마음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꽃이 보는 안식도 있고 꽃이 보는 이 의식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꽃을 볼 때. 그 안식이라고. 이 안식 어디 있어요? 안식. 안식이 그대로 있어요. 뇌 뒤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안식이 어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떻게? 안식 어디 있어요? 안식, 우리 안식 사용하고 있잖아요. 안식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눈동자가 안식이에요. 이거 눈. 이거 걷어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러면 이거 안식입니까? 눈동자 안식입니까? 이 눈동자는 안식이 집이라고 해요. 그 안식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잖아. 맞아요? 눈동자 가운데 안식이 들어있어요? 안식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꽃이 보고 있을 때 안식이 꽃에 있어요. 그 중간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가능성 어디? 이쪽에 있는 가능성 맞죠? 그러면 이쪽에 안식이라고 이렇게 조사하면 우리는 안식을 하고 어디 있어요? 이러면 물체처럼 생각하니까 못 찾는 거야. 그냥 이거 꽃을 보고 있는 그 작용하는 여기서 뭐 꽃을 볼 때 뭐 보는 거 하나 있잖아요, 이거. 그거 안식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로 해석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안식을 우린 다 경험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저도 각양각색 다 보고 볼 것도 안 볼 것도 다 보가지고 경험 많이 한 거예요.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게 눈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써도 보면 100년전까지 이제 농내전까지 나중에 눈이 다 간다고 하잖아. 너무 과하게 써가지고. 그거 안식이라고 하나. 안식은 별거 아니고 꽃 보고 있을 때 이제 꽃을 이제 눈 감고 보면 색깔 보여요, 안 보여요? 흑색으로 보여요? 색깔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색깔 안 보여요? 눈을 떠야 보이니까.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눈을 감으면 좀 흐릿하게 보이죠? 눈 떠 있을 때처럼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식하고 의식을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예쁘다 안 예쁘다. 안식이 이거 예쁘다 안 예쁘다 안 본다고 하는 거예요. 예쁘다 안 예쁘다는 여기서 따로 여기 판단하는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지. 같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 불교 과학 이야기할 때 이 과학이 분야 가운데서 거기 신경과학 이제 신경과학 맞죠? 신경과학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안식부터 의식까지 이런들이 같이 논하는 거예요. 이제 과학이 신경과학이 할 때는 의식 안식 의식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다 뇌하고 신경하고 연결해서 뭔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 필요 없어요. 과학에는 의식도 필요 없어요.
과학은 다 물질 측면에서만 이거 해석해요. 이거 뭔가 보고, 뭔가 거기서 뇌한테 무슨 메시지 보내고, 뭔가 자기 거기 또 소설 쓴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 과학적이라고 해요. 근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 신경계. 예, 신경계. 예. 그 신경계, 죽은 몸이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안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꽃이 보여요? 죽은 사람 앞에 꽃이 놓으면, 아, 예쁘다 해요? 어? 알 수 없다고. 알 수 없다고? 그러면 죽은 사람 말고, 우리 깊게 잠에 들어가 있을 때 꽃이 보여? 왜? 그때 다 신경 다 살아있잖아요. 눈 떠면 도대체 떠고 자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눈은 뜨고 있으면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안식이 작용 안 한다는 얘기. 과학이 안식인지 안 해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신경과하고 우리 안식하고 안근하고 안식하고 다 따로입니다. 안식은 마음에 속하고 안근은 세계 물질에 속해요. 이거 불교의 과학이라고 해요. 불교. 신경과학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불교에서 설명한 거 이제 계속 이런 거. 그리고 밑에 좀 전에 말씀 나오는데 이제 우리 심소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렇게 이모션이라고 하잖아요. 감정. 예, 행복한 감정, 슬픈 감정, 이렇게 몇 개 찾았대요. 이게 다 심소라고 표현. 화낼 때, 화의 감정. 그것도 하는 감정잖아요. 탐심, 집착할 때, 그리고 질투. 질투도 하는 감정처럼, 질투. 그리고 인쇄함. 그것도 감정이라고. 그리고 오만함. 우리가 아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감정들이, 요즘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스마일이라고 하고, 행복하다, 무슨 그림을 나오고, 그런 감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심소의 그 표현이에요. 심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시기 정의, 여기 아까, 여기서 경험으로 본질로 갇힌 의식에서 여기 시기 정의 내리는 거요. 그러니까 대상을 취하는, 그런 대상을 받아들인, 대상을 보고 느끼는 그런 작용하는 그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본질로 되어 있는 그 시기라고. 그 시기, 시작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제 쭉 경험의 본질에 가지지 않은 물질이 모여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좀 어렵죠, 이 내용들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시작이 있다면, 식은 어떤 존재냐 하면 대상을 보고 느끼는 그 정도예요. 그런 본질. 그거 시작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보고 느끼는 거 말고 어떤 물질을 이렇게 모여서 만나가지고 점차 식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식이 시작이 있다면 식이 아닌 거 식으로 변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물질가 지수화풍이 모여서 어떤 조건에 만나가지고 이제 식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 식이 시작이 있다고 보면 그렇게 되면 그 최초의 식이 이제 식이 그 물질로 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식이 이런 모순적인 거, 예를 들면 있다고 예쁘다고 하는 거하고 꽃이 보고 예쁘다고 하는 거하고 꽃이 보고 안 예쁘다고 이런 모순
반대로 보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좀 어려운 거다. 이거 불가능하다 이런 말 없고 겐델로린이 용가가 나온 이렇게 모순적인 예를 들면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없잖아요. 이 물질 예를 지수화풍이 식이 된다고 하면 그 식 가운데 어떻게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도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식이 두 가지로 어떻게 이제 가능할까? 이거 좀 어렵다라고 어려운 걸로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좀 까워나고 전재님께서 볼 때는 이제 물질가 식이 되어 버린다고 하면 식이 이제 식이 종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이거 좀 뭐 해석이 어려울 것이다. 어려운 걸로 보인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이 주로 뭐 말하고 있어요? 시가 아닌 거, 이렇게 지수화풍, 돌, 이런 것들이 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식은 식으로부터 이어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DNA처럼 계속 그래 이어오는 식도 식으로 계속 그래 연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식으로 어제 우리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으로 연결한 거야. 오늘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시작한 거야? 어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음이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물질들이 오늘 마음으로 변하는 거야? 응? 음식이 마음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 꼬치가 꼬치는 마음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꼬치가 천천히 다른 조건 만나면, 꼬치가 마음이 되어버려요? 안 되잖아요. 꼬치 될 수 있는 주된 원인이 따로 있는 물질, 그런 거. 뭐, 종자, 이렇게 해서 점점 거치고 고가 되다가, 이런 색깔이 되다가, 또 이거 말라가지고, 흙이 되어가지고, 또 뿌리가 헛어졌다가, 또 다른 조건 많으면 꼬치로도 나올 수 있고, 다른 물질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물질 세계대로 가고, 그 흐름이, 그 상속이. 정신 세계는 정신 세계대로, 이거 두 가지가 라인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줄이 다르다, 다른 줄. 물질은 물질의 줄. 빨간 줄이라고 해야 되나? 빨간 선. 정신은 파란 선이라고 해야 되나? 선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예. 그러니까, 물질의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정신의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물질의 시작이 있다고 하면 그 시작이 원이 없거나 또는 창조주가 만들다 이런가 될 수 있고, 전신의 시작이 있다고 하면 물질의 전신이 된다고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식 가운데 모순적인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예, 좋다고 하는 거, 나쁘다고 하는 거, 이런 식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더 의미는 된다. 이게 좀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뜻이고, 존재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 전혀 없어요. 이거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 영어에서 가져온지, 아니면은, 이게 티베트 보고 하시는데, 티베트 보고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영어에서 일단 이거는 놔두고, 이제 그 뒤에 읽어주세요. 이제 9페이지. 물질들이 자신의 성질을 지니면서 그 상속이 전변하는 것과 의식이 경험의 본질로 성립하는 것을 법성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물이 자신의 상속을 발생시키는 것이 법성이다. 그 정도 법성이다. 읽어주세요. 뒤에 계속. 사지대박에서는 자신이 저술한 비보살 행론에서
법이 도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기본적으로 사물의 성립 원칙은 자연적 진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중생고락의 기반이 될 때 비로소 법성의 범주를 넘어서거나 법성의 자성에 바탕을 둔 순간적인 중생의 노력과 연계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해석하세요 이거. 셴티테와 일단 셴티테와 말고 이것도 이제 글자 하나하나 부르는 것보다 따라서라고 하는 거예요. 俗见남자 라는我自己准备的，남발집은 요용을 주번 중위도 시에비해서,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그러므로 요약하면 따라서 예, 물질은 계속 물질 그 본질을 지니고 계속 예, 이제 이어가는 거다. 예, 이어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대 자기 저기,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균뼈. 어쨌든, 그, 자기 상속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고 계속 이어가는 거고, 의식, 이제, 그 경험 또는 인지작용, 대상을 취하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보고 느끼는, 그런 작용하는 식은, 식이 왜, 예를 들면 식이 왜 대상을 취하느냐, 그것도 자연이라고 하는 거, 법성이라고. 남발십은 요용 오주번 중위도 시에비해서, 예, 남발 시에봐서는 식이, 이런 대상을 보고, 듣고, 인식하고, 이런 하는 걸로 왜 존재하느냐 하면, 그것도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식이 대상을 보는 거는 자연이라고 하는 거야, 자연. 식이 있으면, 식이 그 어떤 대상을, 보는 거다. 경험하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다. 그것도 자연의 이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물이 각각 물질이든 정시든 각각이 자기 상속 계속 발생하는 것, 생기게 하는 그 정도도 그 법성이라고 하는 거. 법성을 하면 자연의 이치다라고 하는 거. 원인이 결과 왜 생기게 하는 거요? 그 자연이다. 원인이 결과 생기는 거 다른 이유 없어요. 자연다라고 하는 거. 자연의 이치. 원인이 결과 계속 만드는 거는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스러운 거다. 별 다른 특별한 그런 해석이 없고, 우리가 왜 행복을 원하느냐 하면 다른 말로 없잖아요. 근데 행복을 원하는 거 현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배 고프면 뭐가 되겠다는 거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 부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뭐가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옆에서 안 해도 되잖아. 그래 저절로 이러고 싶은 거. 네, 저절로 어디 이러기. 그러니까 원인의 결과 생기는 것도 자연의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자연의 이치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이치, 예, 법성도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연의 이치에 대해 샌티텔바, 이제 적천보살님께서 이 보살행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 개성을 전자님께서 여기 안 가져왔어요. 내용만 가져왔어요. 그 개성을 우리 보살행론 다 공부했기 때문에 한번 어디에 있는지 그거 찾아가지고 다음 주 일요일 가져와야 됩니다. 그 개성. 어디에서 이 천지 들어갈 보살님께서 이러고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거 봐야 돼요.
제가 이 보석형을 보지 못하지, 네, 지금, 안에 열어봤지만, 이 보석형로는 가운데 지수화분이 여기 나오죠, 그게. 지수화분, 해서 이쪽 어디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장이, 몇 번째 개송인지, 개송이 하나인지, 여러 개 있는지 한번 찾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저도 찾고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거기 해서 해야 돼요. 예,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개송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저도 봐야 되고, 아마 사대에 이렇게 해서 뭐 자연에 대해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좀 전에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 사물, 이래, 정신의, 물질들, 정신들, 이런, 어떻게 이루는 거에 대해 자연의 이치대로 늘어나고, 랑중기 필이면서 자연의 이치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행복과 고락이라고 하나, 행복과 고통을 제기하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거 바탕. 바탕이 되고, 다수 춘이점지 잘래제네스. 이제 그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고,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거나 또는 자연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네, 이제 우리의 자연은 말고 우리의 노래, 이제 자연은 저절로 하고, 저절로 아니 우리가 이제 어떤 노래과 이런 거 통해서 이제 행복을 계속 만들고 고통을 계속 줄이는 거. 그런 말씀하셨다라고 여기에 이제 자연의 이제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더 읽고 설명드리자면, 시제오분은 주주네랑 중지 페리메시네 주부여와 당사 근본적으로 사물이 물질든 정신든 이거 다 어떻게 이루는 그 방법, 이루는 거에 대해 자연에 맞게 이렇게 생겨나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자연의 순리대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고 우리 사람들이 이제 행복과 고통의 바탕, 그거 바탕이라고 하는 거야, 바탕. 그 바탕에 이제 바탕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자연이라고 해도 되고, 거기서 벗어나 그 바탕을, 그 자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고통을 제거할 수 있고, 행복을 계속 이렇게 정착해서 결국 해탈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의 이치, 자연을 바탕으로 자연을 버리고, 뭐 어떤 소설을 쓰는 것처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계속 추구하고 원하지 않은 고통을 줄이고 이제 그 인과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 인과의 이치를 알고 자연의 이치, 인과의 이치 그리고 인과의 이치를 더 깊게 들어가려면 어떤 성품 이제 어떤 작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논리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모두의 이 바탕이라고 해도 되고, 근이라고 해도 되고, 자연이라고 해도 되고, 법성이라고 해도 되고, 그거 근본이라고 하는 거야. 근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은 우리는 자연의 이치라고, 이제 자연이라고 해. 이치도 안 붙어도 될 것 같아. 자연. 대자연, 이렇게 표현하잖아. 대자연. 대자연이라고 하면 외부적인 것만 들었는데, 내외 대자연. 사람 속과 이거 모두, 유정, 무정,
유전중성, 무전중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기세간, 중성세간 이런 말 표현하는 것처럼 이 모두가 대자연이라고 하는 거야. 그 자연에 순리가 있다고 하는 거야. 자연도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고 이거 다 거기 순리, 원인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첫 번째 끝났습니다. 이게 정성도리 끝났습니다. 이제 정성도리 말고 뭡니까? 법이도리, 법이도리. 법이도리 하면 한문 이제 대변 말로는 준익이라고 해요. 준익. 준이라고 하면 돼요. 법성. 법성수 준이 하면 법성. 법성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자연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연. 자연스러운 거. 이제 두 번째 읽어주세요. 관대 도리이다. 결국 나는 지는 원인의 특성에 의존한다. 결과 또는 이후 상속의 특성은 원인의 여러 특성을 취합한 것에 의존한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면 잘 자라고 벌레가 먹지 않고 때에 맞춰 여우는 형의 특성을 가진 풍성한 수확물은 원인인 씨앗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특별한 조건인 온도, 물, 얼음, 사람의 노동력 등 여러 가지 일시적인 조건들이 모이는 것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풍성한 수확물이 생기는 것을 법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다. 법성이라고 해요. 그래도 법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네. 이거 자연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저절로라고 할 수 없다. 풍성한 수화물이라고 하다. 또 무슨 소바 수화물 하죠. 마시고 성품이라고 하잖아. 과입하는데 저 성품이 같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상품. 크고 색깔도 모양도 좋고 색깔도 잘 이래 그래야지 좀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상품 좀 맛이더라도 성분 가치 없다고 이래 좀 저렴하게 할 뻔했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풍성한 수화물을 생기는 그 저절로 법성은 아니고. 티베트 말로는 여기 춘이 인시 만민에서 이거 법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절로 이런 거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러면 여기서 법성은 저절로라고 하잖아. 절로. 네. 앞에 자연에 있지만 절로 된 것처럼 돼요. 우리가 특별한 노력해서 물론 우리 공업하고 이래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 자연의 이치는 이제 절로 된 것처럼 말하는 거야. 저절로 가지고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앞에서 읽어보면, 티베트 말로는 떼베릭바라고 해서 우리는 의준의 이치, 이렇게 바로 의존의 이치, 또는 여기 관대의 이치, 관대 아니고 관대의 도리라고 하죠? 관대, 무슨 뜻이요, 관대? 이런 어려운 거. 뜻을 알고 써야지. 맞아. 관대가 무슨 뜻이야? 볼관자에 예, 볼관자잖아요. 기대한다. 기대하는 걸로 보인다고 하는 거야? 관찰해야 된다고? 어쨌든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 상대적. 의준, 의지한. 의지하고 의준하는 그런 이치. 인과. 여기는 인과라고 또 할 수, 인과뿐만 아니라 우리 연기법에 세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준의 이치라고 해야 돼. 의존. 상호의존. 네, 상호의존의 이치.
그래서 어떤 결과든 결과의 모습이 어떻게 나는 것이 원인에게 달려있다. 규칙해버려. 원인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응? 원인의 특성을 하고 이거 한번 그대로 가져오면 또 헷갈려. 원인이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하면 돼. 특성 빼도 들거든. 이런 부분. 결과가 어떻게 나는 것이 원인이 달려있다. 예를 들어 달려있다. 결과 또는 여기서 결과라고 해도 되고 후상소라고 나오죠. 후상소입니까? 이후상소가 뭡니까? 결과입니다. 이후상소라고 하면 여기 보세요. 이거 원이라고 하면 이후 그 다음이 나오는 거. 여기서 시작해서 이후요. 이것도 결과, 이것도 결과. 계속 결과예요. 이래야지. 여기서 시작했어요. 이 결과는 이거예요. 이 결과는 이거예요. 이 결과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결과도 되고, 이 결과도 되고, 이 결과도 되는 거예요. 계속 뒤로 갈수록 앞에 거 다 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원이라고 하면 그 종자만 원인에 싹이 결과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원인은 앞전이라고 해요. 결과는 이후. 후로 갈수록 다 결과예요. 앞에 거 다 원인이에요. 그 어떤 기준으로 해서 앞에 거 다 원이라고 해야 돼요. 예, 원이라고 하고, 그 기준으로 해서 뒤로 나오는 거 다 예, 결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어제는 오늘의 뭡니까? 어제는 오늘의 원인. 오늘은 어제의 뭡니까? 결과. 내일은 오늘의 뭡니까? 결과. 오늘은 내일의 뭡니까? 원인. 오늘 왜 내일의 원인입니까? 오늘 없이 내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내일의 원인이다. 그리고 반대로 내일 또 오늘의 원인입니까? 내일 없으면 오늘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일 없으면 이거 오늘하고 할 수 없잖아요. 내일도 오늘의 원인입니까? 오늘은 내일의 원이에요? 내일이 오늘의 원이에요? 네, 상호의지하니까 오늘 없이 내일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오늘은 먼저고 그리고 그 없이 그 이후에 그거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거 원이다라고. 그리고 반대로 할 수 없어. 이거는 먼저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거 먼저 아니잖아. 이후잖아요. 다음잖아요. 그래. 이거 없이 이거 없는 것도 맞는데, 네 없으면 오늘 없는 거 맞는데, 네는 그 이제는 아니고 이후예요. 오늘의 이제는 아니고 오늘의 이후예요. 그래서 네는 오늘의 원이라고 할 수 없고, 오늘은 내일의 원이라고. 네. 그래서 여기 이후라고. 결과 혹은 그 이후에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는 원인이 처음에서 다양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모여있는 데 달려있는 것이다. 이거 좀 알기 쉽지.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뭡니까? 깨쌍화서. 잘 자라난 거라고 하는데, 이제, 결과 잘 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사고를 치면 상품 가치가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벌레가 먹지 않아. 벌리가 먹는 흔적이 있으면 또 가치가 떨어져요. 먼저, 벌리가 먹지 않은 거. 세 번째, 때맞춰 연무는 때맞지 연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시기에 딱 가치가 있겠어. 그 들수민바 하면 요즘 과학이 이렇게 빨리 이기기 할 수 있잖아요. 그 과학 이런 거 아니고 자연으로 그때에 맞추기 그게 딱 잘하는 거 그게 이긴 거. 그 세 번째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이, 좋은 조건들이 모여 있는 것 또한 원인 종자 있다고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고 종자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충분한 온기라고 해야 돼요. 온도라고 하는데 온기입니다. 온기. 그리고 충분한 물, 그름 뿐만 아니라 노동. 사람의 이제 24시간 그거 잘 살펴야 돼요. 맞죠? 거기 농사하는 사람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달려져 있다고 하는 거. 그런 등등 일시적인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결과 그런 원만한 그 풍요한 그런 소화물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그거는 저절로 됐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거 저절로 된 거 아니고 자연의 이치라고 할 수 없다. 자연의 이치, 여기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마미뉴스. 그리고 읽어주세요, 뒤에. 반대 도리는 의존하여 성립된 인과의 연기, 유분의 구조가 성립되는 것은 그의 부분에 의존하고 마음의 유분이 떠오를 때도 부분에 의지해서 떠올라야 하기 때문에 의존하여 성립된 유분과 부분의 연기, 가장 심오하게는 어떤 법일지라도 가설하는 인식이 지칭한 정도로 성립되기 때문에 의존하여 성립된 가립하는 분별의 연기,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거는 이미 우리 연기법의 지혜, 연기찬단성 공부할 때 연기법이 세 가지 있다, 그 말이에요. 표현이 조금 다르게 여기 나오지만, 그래서 이거 다 저절로 된 거라고 말할 수 없다. 누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상의준의 이치, 여기 인과의 정면 하나 있다고 하는, 딜라서 균례의 두를지다 인과의 상의준, 그런 이치 하나 있고, 이거는 다 앞에 사례까지 다 들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인과의 의준, 인과로서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 의준하는 그런 이치 하나 하고, 이제 두 번째 조금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면, 차진식이 수강원바라는 게 차실러 뜻인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의존하여 성립된 유분과 부분의 연기. 의준, 제가 볼게요. 이거 참, 유분이라고 하잖아요. 의준하여 성립되는 인과의 연기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의준하여 성립되는 인과의 연기라고 하는, 인과로 의지하는 그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유분의 구조가 유분이라고 하잖아요. 유분 하면 이거 컵이에요. 예. 컵은 유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컵이 손잡이 부분, 컵이 뭐, 이게 무슨 부분이야? 우리는 이거는 초도라고 하면, 위 부분, 아래 부분이라고 합시다. 중간 부분, 손잡이. 이 컵이 유분이라고 표현하는, 유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유분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머리 부분도 있고, 상체도 있고, 하체도 있고. 상체도 외적 상체도 있고, 내적이 오장육부도 들어있고, 이 안에도 밖에 포장은 좀 예쁘고 안에 예쁘고 뭐 넉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오장육 거의 비슷하죠.
다 생겨서 거의 그거 보고 이거 더 예쁘다, 이거 더 잘, 이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열어보면 이거 다. 맞죠? 이 안에는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유부라고 하는 거예요, 유부. 그리고 유부의 구조가 성립되는 것은 그 부분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머리 있어야 되고, 상체, 하체, 그 하면 손잡이 부부, 아래 부부, 위 부부, 비어있는 부분, 이거 다 여러 가지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유부, 부분. 부분과, 우리 부분과 전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분, 전체. 이거 전제하면 유분이라고, 정제해서 표현할 때 유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쉽지 또 말하면 유분, 분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분하고 분. 유분은 전체, 분은 부분. 그런 상호의주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자제식이 축하 공부를 한 게 차실로 되시했어. 여기 말이 좀 많잖아요. 롱 차제는 샤로, 차실로 되는 샤로, 그게 차제적인 게 되루스. 이거는 여기 글 보고 이 못하고 액션 봐야 돼, 액션. 행동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액션, 맞죠, 액션. 그러니까 그 유분, 그 전체를, 마음에서 전체를 우리가 사람을 본다라고 할 때 사람의 어떤 부분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부분을 안 보고 그 사람을 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없죠? 부분을 보고 그 사람.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얼굴이에요. 네. 다른 부분은 또 창문이 있어요. 창문에서 얼굴 이렇게 밖에 있으면 이분이 여기 있다라고 바로 알아차리잖아, 우리. 그 전체를 본 거 아니잖아. 일부만 봐도 그 본다고 하는 거야. 창문에서 손만 이렇게 했으면 누구 손인지 알아요, 안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이것도 또 딱살 많이 있는데 또 딱살 하면 그러니까 그지 뱀이라고 하잖아, 우리. 뱀. 머리만 자른 뱀, 죽은 뱀이에요. 머리만. 거기 구멍에다가 머리만 놓으면 거기 뱀이 있다고 무서워해요, 안 해요? 무서워해요. 만약에 머리만 보였으면 무서워해요, 안 해요? 무서워해요. 밖에 머리만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무서워하고 그 구멍에 놓으면 무서워하는 무슨 차이요? 머리만 그 전체를 그게 인식 안 하고 이거 죽은 거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머리가 그대로 구멍 안에 놓을 때 이제 전체를 없는 데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제 거기 뱀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뱀이 머리만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고 뱀 전체가 살아있는 뱀이 있다 착각해서 이제 도롱하는 거야.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일부와 전체, 부분과 전체 이런 관계. 그래서 이 부분 없으면 전체 없고 전체 없으면 부분은 없다고 하는 거야. 이것도 상호의존이라고 하는 거야. 상호의존, 서로 의존하다. 이 두 번째, 이 인과관계 아닙니다. 나하고 나의 머리라고 하면 나는 그 유부네요, 전체. 나의 머리라고 하면 일부예요. 나 머리 말고도 나의 부분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해서 이거 다 나의 부분입니까? 그 말고 나의 부분도 있어요? 마음도 나의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부분 말고 전체적인 나는 어디 있어요? 전체는 어디 있어요? 그 전체, 유분. 부분 말고
이제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이제 이거 108의 염주입니다. 이 부분으로 나누면 108알이 있습니다. 염주알. 이 108알 하나하나 염주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도 염주의 부분입니다. 108 염주알하고 염주실, 이거는 염주의 부분입니다. 그 말고 전체적인 염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예, 우리는 없다고 해요. 하지만 생각이 없다고 안 해요. 전체 염주 따로 있다고 해요. 이거 염주 알지, 염주 아니라고 해요. 이거 하나 다 염주 아니고, 염주라고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염주. 그 전체. 부부 말고, 부부 외에 따로 전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생각이 틀린 거다. 현실에 가면 부부 말고 전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요. 염주라고 하면 이거 다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몸하고 정신, 이거 다예요. 몸도 정신도 안에 전체적인 사람이라고, 주인공처럼, 뭔가, 자지우지하는 어떤 실체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예요. 나라고 하면은 이거 몸, 마음, 이 둘, 이거 나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거요. 하지만 이거 나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논리에서 몸이 나다라고 하면 손이 나입니까? 라고. 손 나 안 해요? 머리 나 안 해요? 마음도 나 안 해요? 네. 그러면 나 뭡니까? 이래야 돼. 나는 실체가 없다고 이래. 몸과 마음이 합쳐서 나라고 이름 붙이고 나라고 생각할 그 정도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를 생각한다라고, 연기법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하고 나라고 뭔가 주인공처럼 실제처럼 있다고 생각하면 집착하고 분노하고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 바꾸기 위해 계속 실체 없다, 자성 없다, 무하다, 무자성다, 이렇게 해서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정하는 그것을 우리가 진짜처럼 보고 있으니까, 착각하고 있으니까. 아까 뱀이 머리밖에 없는데, 거기 뱀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가고, 그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부분과 전체의 상호 의존. 그거는 이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해야 되고,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의존하다고 하는 거야. 이해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받아들일 때, 내 얼굴 보고 나 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을 보고 그 전체 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 부분과 전체, 이거 두 번째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엄청나게 깊고, 최신도 써봐서. 네, 그냥 심오하다고 아니고 아주 심오하다, 이런 표현. 최신도 써봤어. 네. 극 심오하다라고 하다. 매우 심오하다? 가장 심오하게. 가장 매우 심오한 거는 이게 이제 마지막 연기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법이든 어떤 존재이든 맞죠? 법일지라도. 네, 어떤 법일지라도 어떤 존재일지라도 네, 염주든 꽃이든 나든 어떤 존재, 무슨 어떤 존재든 모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이라고 했죠. 가설하는. 가설? 이런 거죠, 가설? 가설하는 인식이 지칭한 정도로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도지길로 딱잠도 주베스, 도지길로 가설이라고, 이거는.
가설이 뭐죠? 가는 가짜, 가설은 설명하다 설죠? 설정하다 설이요? 설정. 설정이 뭐예요? 있다고 생각. 어? 있다고 생각. 가설. 있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설이라고 하면 가설이라고 이제 여기 가설이라고 티베트는 도지기 똑바라고 해서 도지기 똑바라고 하면 이거 염주입니다. 여기 가설하는 인식이라고 하는데 티베트 말로는 도지기 로라고 하면 도지기 로라고 하면 이게 염주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거 보고 가설하는 인식이라고 해요. 어? 가설하는 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이거 염주다라는 그 생각이에요. 이 염주다라는 생각이 가설하는 인식이 맞아요? 어? 그러나 어떤 존재든 염주든 꽃이든 어떤 존재든 이거 염주다, 이거 꽃이다라고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식이 가립해서 존재할 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이 이거 꽃이라고 말 안 하면 이거 꽃이에요? 그래, 이거 꽃이다, 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봅시다. 이제 주관 말고 객관적으로 이거 꽃이다, 이거 꽃이 아니다. 누가 결정해요? 생각이 결정해요. 생각이 이거 꽃이다라고 해서 이거 꽃이에요. 그러면 이거 염주 가지고 꽃이다라고 하면 이거 꽃이에요? 이거 염주는 꽃이 아니잖아요. 염주 가지고 꽃이다 생각해도 꽃이가 안 돼요. 꽃이 가지고 염주다라고 하면 또 안 돼. 꽃이도 꽃이다. 염주는 염주다. 이제 사는 사람 물으라고 그런 비슷하게. 이거 보고 처음 꽃이라고 이름 지었으면 다들 이거 염주 보고 이거 꽃이라고 꽃이라고 하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 정도다라고 그 외 꽃이라고 그 존재 속에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미워하기 어려운 거야. 이제 이 이치를 안다면 이제 공성을 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을 알려면 일단 첫 번째 인과의 의준 방식 그거 연기법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전체와 부분 이런 연기법의 이치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립해서 존재할 뿐입니다라고 계속 그 말을 하잖아. 가립해서 존재할 거다. 가립하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가설이라고도 나오고 가립이라고도 나오고, 어쨌든 어떤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 표현해야 되니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꽃이다, 염주다, 낫다, 붙였다, 종생다라고 이름 붙이고, 이름 붙인다고 해서 이름 잘 붙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불교 전문 용어, 의사들의 전문 용어들은 일반 사람에게는 사용 안 해요. 그거 쓸모 없어요. 그거 가지고 밥 안 줘요. 먹어서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는. 우리는 늘 사용하는 용어들이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염주다, 너 절이 자주 갔으니까, 이거 염주를 늘 쓰니까 이거 염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제 철학적인 적으로, 이거 왜 염주입니까? 이러고 물어보면, 염주라고 부르니까 염주지, 이 정도 봐야기. 왜 염주인지 이거 대답 못 하잖아요, 이거. 생각 안 하니까. 딱 이런 질문하고 대답, 이거 안 익숙해지니까 좀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네. 이거 왜 염주입니까? 일단,
이런 동그라 씨를 이런 모양. 그리고 인과이치라고 원인과 나무 있어야 되고 실이 있어야 되고 나무와 실 없으면 나무로 되어 있는 이런 염주가 존재할 수 없어요. 원인 결과에 인과에 이런 조건을 갖추고 두 번째 이제 전체와 부분 염주 알 하나 가지고 이거 염주다라고 할 수 없어요. 최소 이렇게 뭐 이 정도라도 있어야 돼요. 맞죠? 몇 개라도. 아니면 요즘 이거 손가락에 끼는 염주도 있네. 이런 거. 반지처럼 이런 거 5개만 있는 염주. 이것도 염주라고 할 수 있어요? 손가락에만. 미니 염주라고 할까요? 미니 염주. 애기 염주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희 이야기 요즘 말 안 한다고 하는데 아까 올라가서 중간에 한번 그 스승의 날에 김태희 나왔어요. 근데 스승이 자기 그 무슨 그 스승을 자기한테 어떤 분입니까라고 이런 물어봐요. 김태희는 나는 애기 호랑이라고 하면 우리 스승은 엄마 호랑이라고 해요. 엄격하고 무섭고 뭐 그런 표현이에요. 엄마 애기 호랑이하고 엄마 호랑이 이런 표현이잖아. 표현. 그러니까 이제 미니 염주, 애기 염주라고 합니다. 이거 애기 염주라고 하고 이거 성인이 염주라고 합니다. 그 스님 염주하고 제가자 염주도 또 따로 있어요, 없어요? 성부하고 사보라고 해요? 따로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전체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제 성립해야 돼요, 염주. 마지막에 이제 심오한 연기법이라고 할 때 염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염주라고 이름 붙이고 우리가 어떤 규칙에 의지해서 이거 염주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이 자체로서 염주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나무로 만든 어떤 조작품 뿐이다라고. 염주라는 실체가 없다라고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나라고 하는 실체도 없다라고. 네. 그거 안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 공부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종, 선종 이런 거 나누면 안 된다고 해요. 티베트에서는. 네. 교화하는 것도 교육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입니다라고 하는 거. 교육 없이 선정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선종에도 교학이 중요하고 교학에도 나중에서 선종하기 위해입니다. 이 이체해야 된다고 따로따로 가면 안 된다고 해요. 교학은 교학대로 하고 우리는 공부 많이 하겠다고 가면 지식인 학자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공부 필요 없다. 우리는 선만 따겠다고 하면 또 엉뚱한 선을 가는 거예요. 이거 따로따로 가면 안 되고 교학에 수행하기 위해 선 닦기 위해 선종에 들어가기 위해 교종이 존재하는 거다. 교종의 목적은 선종에 들어가기 위해. 그래서 선종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교학을 잘 배워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세 가지 연기 이치라고 이거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의준의 이치, 의준하다, 의지하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과, 원인에 의지해서 결과. 두 번째는 부분에 의지해서 전체. 세 번째는 가설, 이름과 이름 붙이고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존재할 뿐, 그 존재 자체에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도
없는 거. 이래 미세한 연기법. 예. 그거 보고 진공미우유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진공. 예. 진짜는 공합니다. 라고 하는. 미우유서 있다는 거는 미우하게 있다, 연기법으로 있다, 이제 이름으로 있다, 생각으로 있다, 명언으로 있다, 가립해서 있다, 가유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가유. 진짜는 뭡니까? 공한 거다라고. 진공. 진짜는 공하고, 있다는 거는 명언으로 있다, 가립해서 있다. 예. 이래 해서, 예, 네 가지 이치 중에서 첫 번째 이치하고 두 번째 이치까지 오늘 다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숙제. 아까 이 보살형론 어디에 있는지 그거 찾아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나면 다음 일요일 공부할 때 그거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디, 이 보살형론 어디에 있는지 어느 구절에 재송인지 그거 찾아가지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회양하겠습니다. 보비로는 세상에 보리지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비로는 세상에 바르는 전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종생의 이익과 행복이 근원이며 관자지 인생자수께서는 윤회세계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해 종생을 구제하시는 한자제 달라이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